높은 혈당으로 여러분도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오늘은 당뇨 7년 차인 제가 직접 겪은 당뇨의 전조 증상과 혈당을 크게 낮춘 좋은 습관들, 그리고 완쾌 욕심으로 몸을 더 망쳤던 관리 실수 등 당뇨인이나 당뇨 전 단계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주의점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저녁 후 혈당 안정을 위해 슬로우 조깅에 나섭니다. 당뇨 판정을 받자 가장 먼저 밀려온 건 합병증의 공포였습니다. 실명, 투석, 당뇨발까지. 당화혈색소 9.0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저는 생활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식하는 식습관입니다. 당뇨는 결국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병. 흰쌀밥 대신 잡곡을 먹고 빵과 면 같은 정제 밀가루 음식을 줄였습니다. 1, 2주가 지나자 배가 줄어들며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 개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었고 주 2, 3회 헬스장을 방문하며 운동을 배워갔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저녁엔 일찍 귀가해 운동하고 가족과 휴식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단하지도 않은 일에 늘 세상을 구하는 사람처럼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뇨는 그런 제 삶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건강입니다. 당뇨를 공부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과잉으로 먹고 사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제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당뇨 확진 후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좋은 습관들입니다. 생활을 바꾸자 체중은 6kg가 줄었고 짧은 기간 당화혈색소도 6.1까지 드라마틱하게 내려갔습니다. 주치의가 국가대표급 모범 당뇨 환자라고 환호할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왜 짧은 기간에 혈당이 그렇게 폭주했던 걸까요? 당신의 몸이 설탕에 절여졌네요. 충격적인 의사의 한마디. 의사는 거지처럼 먹고 국가대표처럼 운동해야 겨우 건강이 유지되는 병이라며 과장 섞인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당화혈색소 9.01, 불과 4개월 전보다 무려 2.9나 급등.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겨울 내내 몸이 무거웠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눈을 뜨면 등 여기저기가 욱신거리고 손발 끝엔 통증들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이라면 질색했지만 혹시 큰 병이 온 걸까 두려웠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당뇨 판정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는데 통증은 고혈당으로 끈적해진 혈액이 미세혈관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며 생긴 말초혈류 장애 신호였습니다. 당연한 당뇨 증상들이었고 저는 제 몸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일찍 병원을 방문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 의사와 면담하며 알게 된 혈당 폭주의 주범은 예상 못한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당시 사업 문제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지며 몸이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 상승을 유도해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겨울에 움츠린 혈관에 코르티솔이 더해지니 당뇨가 급진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드라마틱한 혈당 감소를 이루었지만 그 안엔 예상 못한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뇨 판정 후 4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자 당뇨 그거 별거 아니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 가지 못했는데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지자 혈당은 돌변했고 주식 사태처럼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10년간 운영하던 회사의 폐업이라는 풍랑 앞에 스트레스가 다시 극에 달하며 당화혈색소는 또다시 8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를 돌보는 건 엄두도 못 낼 환경과 무너지는 마음 상태가 혈당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에 집착하던 제게 결정적인 실수가 숨어 있었는데 저는
체중을 빼야 한다는 생각에 음식량만 줄이며 체중 감량에 집착했습니다. 문제는 체지방이 아닌 근육까지 빠지는 근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근손실이 오자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고 목 디스크가 생기며 어깨 통증까지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고 관절마저 불편해지며 활동량이 줄어 결국 당뇨 관리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당뇨인이 꼭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당뇨 관리에 중요한 건 음식량만을 줄인 단순 감량이 아니라 근손실이 없는 관리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저장고이자 소각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는 근육 성장형 체지방 소모 체질로 체질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단백질 보충과 근력 운동에 집중했고 이후 근육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척추 건강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뇨와 벗삼아 나아갑니다. 단기간에 완쾌하겠다는 욕심보다 꾸준한 관리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7년간의 당뇨 생활을 겪으며 중년을 훌쩍 넘긴 이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지혜로 큰 성공을 쫓았던 탓에 금전적 손실과 함께 건강 악화라는 큰 할을 입었습니다. 무리한 꿈은 당뇨는 물론 목 디스크 그리고 치아 문제까지 겪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서게 되었고 능력보다 큰 성공을 쫓으면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이고 크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삶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당뇨와 함께 달리고 운동하고 나아갑니다. 섣부른 완쾌 욕심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당뇨 생활. 앞으로도 식단과 운동, 일상 속의 현실적인 당뇨 관리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건강한 혈당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러닝은 합정역을 출발, 한강뷰가 멋진 양화대교를 건너 선유도 친환경 생태공원을 왕복해 총 6km를 달렸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